13편에서 대장동편 13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민주당이 갖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프라는 다들 준비되었는데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 없잖아요. 중재안도 내지 못하는데 무슨 지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최고의 학벌은 다 가졌고, 뭐 좋은 차도 다 가졌고, 좋은 집에서 다 살고, 뭐 급여도 빵빵하게 잘 나오고, 또 이제 불체포 특권도 있고, 그러는데 뭐 모든 좋은 건 다 있지만 중재안도 없고 미래 대안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대기업 회장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딱 하나 자식이 부실한 경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유복하고 이제 넉넉한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저쪽은 다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상대한테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만일에 대기업 회장이 예컨대 또 1000억을 재산을 가졌잖아요. 그럼 1000억에 해당하는 돌덩어리를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SK 회장이면 만일에 SK를 제대로 꾸려가지 못할 때 모든 원망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삼성이 국민기업인데 그 이재용 회장이 왜 깜빵 가겠어요? 그 사람이 돈도 많은데 돈이 많을 것 같으죠? 근데 이제 일을 안 해도 굶어 죽지 않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또 감옥에도 갔다 오잖아요. 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반인보다 고민의 그 크기와 무게가 더 큰 거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쓰는 돈과 이게 다르잖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 결정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더 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 사회적 상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상승을 이게 밑에 있을 때 뚝 떨어지는 거는 덜 아픈데 이게 높이 올라가서 뚝 떨어지는 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크죠.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두려움은 더 커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이 잘 살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지극히 어리석고 모르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의 압박이라는 것이 뭐 젊은 시절서부터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제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5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은데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정말 지금 돈이 있으면 있어도 어렵고 힘들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지혜는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권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네시스가 있을까요? 아니면 특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방송국이 있을까요? 제가 중재안을 내드려도 방송국에서 오지도 않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죠. 국회의원 배지도 없고. 근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지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어느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아요.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역할에 맞는 거를 주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노력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미래의 방향을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퍼즐을 맞추듯이 부족한 하나를 채워 넣으면 이제 근사한 대한민국의 작품이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국민의힘이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같이 발전을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도 힘을 보태야 되고, 또 야당인 민주당도 힘을 보태야 되고, 또 여당인 또 국민의힘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게 누군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작품이.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이 총체적인 어려움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좀 비유를 제가 여기서 해놨어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극적인 황희찬의 골로 16강 진출을 했더니 막 좋아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저도 뭐 싫지 않았죠. 그런데 이거 좀 비유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황희찬이 골을 넣으려면 손흥민이 어시스트가 있었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안 해줬으면 누군가가 골을 넣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어시스트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인생사거든. 그리고 또 관중이 있어야지, 관중이 없으면은 경기 하겠어요? 이게 참 오묘한 이제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황희찬이 골을 넣었을 때 반드시 손흥민이 어시스트, 그림 같은 어시스트를 해줬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황희찬도 물론 빛이 나지만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완전히 그림처럼 계속 방영이 되고 이게 칭찬이 자자했었습니다. 손흥민이 몸값이 이제 올라갔죠. 이제 이후로 손흥민의 역할이 여기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응?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해줬다고 황희찬보다 빛이 안 나든가요? 그림 같은 어시스트가 확 주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손흥민이 이 몸값이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계가 또 국민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하고 각을 질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줘야만 되는데 어시스트를 해줄 게 없네?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은 또 국민으로부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국민도 그렇게 해서 기여를 해야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저는 민주당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 대안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어시스트를 해주면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작품이 그 골이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지금 축구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찌하란 말입니까? 지금은 민주당이 손흥민처럼 멋진 어시스트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걸 받아서 골을 넣어야만 러시아를 바르게 다시 돌릴 수도 있고 세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멈추어진 세계를 돌리는 역할을 민주당이 한다면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민주당의 공과가. 다음에는 대통령도 민주당에서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유엔의 의장도 나오고 노벨상도 받을 수가 있고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불가능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못하냐고요.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아휴 참. 민주당은 다시 분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69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국민이 지식인이 민주당을 떠나가는 원인이 무언가 이거를 잘 분별을 해서 빨리빨리 지금 지혜를 모아야지 됩니다.